여러분, 자기 전에 꿀 한 스푼 드시면 세포가 바뀌고 몸이 회복된다는 거 아세요? 꿀은 가만히 두어도 썩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지구상에서 상하지 않는 유일한 식품이래요. 덕분에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보존식품으로 사용되어 왔고, 발굴된 고대 무덤에서도 수천 년이 지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됐대요. 꿀 1kg 얻으려면 벌들이 약 560만 송이의 꽃을 돌아다니며 수확해야 한답니다. 영양 성분을 보면 포도당과 과당 외에 꽃에서 가져온 식물의 영양 성분과 꿀벌의 침속 효소를 섞어서 숙성시켜요. 이렇게 만들어진 벌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요. 특히 엽산과 비타민C가 많고 머리에 좋은 콜린과 아세틸콜린도 들어있어요. 꿀은 항염증 및 항암 효능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데, 상처가 난 곳에 꿀을 바르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요. 몸이 허약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잠자기 1시간 전쯤 한 스푼 정도 먹고 자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예로부터 꿀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의학에서도 통증 완화와 신경 안정에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해 왔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꿀과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과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레시피, 그리고 진짜 꿀을 고르는 팁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꿀의 5가지 효능. 첫 번째는 항암 효과 및 소화기 건강이에요. 혹시 위장병이나 위궤양으로 힘드신가요? 꿀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항염 효과를 통해 위염과 위궤양 치료에 도움을 준대요. 특히 밤꿀은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밤꿀의 항산화 성분이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발표했어요. 유방암 및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아카시아 꿀의 항균 성분은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위암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간암 및 폐암 세포에 대한 항암 효과도 국제학술지에 보고됐고요. 장이 예민해서 설사를 자주 하신다면 꿀을 드세요. 꿀의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해요. 꿀의 프리바이오틱 성분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춰준답니다. 두 번째는 구강 건강이에요. 꿀을 먹고 양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꿀이 구강 건강과 치아를 썩게 하지 않는다는 게 연구로 입증됐어요. 구내염에 꿀을 바르면 효과적이에요. 꿀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몸속 진균과 세균을 없애주거든요. 특히 입냄새가 나는 분들은 저녁에 꿀을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입속 균들을 죽여주기 때문에 먹고 자다 보면 입냄새도 사라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꿀의 항산화 성분은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입냄새를 줄여주는데, 특히 마누카 꿀이 구강 내 병원균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래요. 세 번째는 당뇨 관리예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꿀에 함유된 당분은 몸에 해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준대요. 자연에 존재하는 꿀은 천연 당분으로 설탕과는 달라요. 혈당 지수는 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45에서 64 사이로 낮은 편이어서 당뇨 환자에게 나쁘지 않아요.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70%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비타민, 미네랄, 수분 등으로 채워져 영양가가 풍부해요. 설탕은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어 흡수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나 칼슘, 비타민을 소모하고 혈당을 높여요. 반면 꿀은 소화와 분해 과정을 이미 거친 작은 단당류로 구성되어 별도의 소화 과정 없이 곧바로 흡수되어 빠르게 에너지원이 돼요. 꿀은 영양소가 많아서 한 번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물론 달기 때문에 오르긴 하지만 설탕이나 다른 당류에 비해 인슐린 수치를 덜 올려주기 때문에 당 관리에 훨씬 좋아요. 한 스푼 정도 먹되 다른 단 것들을 절제하면 돼요.
약용식품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꿀이 혈당 수치를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였어요.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이에요. 꿀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손상을 예방해요. 연구에 따르면 꿀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혈중 지질 수치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따라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게다가 항염증 작용으로 혈관 내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켜요. 다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예요. 꿀 속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죠. 연구에 따르면 꿀에 포함된 비타민C, 다양한 미네랄, 특히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해 체내 염증 감소에 효과적이래요. 꿀 섭취 시 주의사항. 꿀을 뜰 때 쇠로 된 숟가락을 사용하면 산화가 촉진될 수 있어요. 철 같은 금속이 꿀의 성분과 반응해서 색과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또 침이나 물기가 묻은 도구를 사용하면 꿀이 변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 1세 미만의 어린이는 꿀을 섭취하면 안 돼요. 꿀은 보통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포자를 포함하는데 이 포자는 성인에게는 문제없지만 만 1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아기의 면역 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이 포자가 장내에서 발화해 독소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하루 섭취량은 성인은 한두 스푼 정도, 어린이는 만 1세 이상부터 하루에 한 큰술 정도가 적정해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설사가 날 수 있어요. 꿀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피해서 16도 이상에서 보관하세요. 천연 벌꿀은 온도가 내려가면 결정이 생겨 딱딱해지는데 이건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드셔도 좋고 약한 불로 가열해서 녹여 드셔도 돼요. 참고로 가짜 꿀은 결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 꿀 고르는 법. 시중에는 사양 벌꿀을 천연 벌꿀처럼 둔갑시켜 파는 업체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양 벌꿀은 벌에게 꽃이 아닌 설탕물을 먹여서 생산한 꿀이라 영양 성분이 가장 적어요. 제품 포장지를 보면 사양 벌꿀이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천연 벌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면 돼요. 식약처 기준은 마이너스 23.5% 이하이고 양봉협회는 마이너스 22.5% 기준으로 평가해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천연 벌꿀이 맞아요. 보통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3% 범위예요. 이 수치는 제품 라벨 식품 유형에 표기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천연 벌꿀은 일반 꿀과 숙성 꿀로 나뉘어요. 일반 벌꿀은 3일마다 채취한 거라 농도가 약간 묽어서 열을 가해 농축시켜요. 그래서 농축꿀이라고도 하고 열을 가하기 때문에 일부 영양 성분이 파괴되는 단점이 있어요. 숙성 꿀은 15일 이상 벌집에서 숙성된 꿀이에요. 벌의 턱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숙성 과정에 도움을 주며 영양 성분을 증가시켜요. 이보다 더 좋은 완숙 꿀은 50일 이상 숙성된 꿀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이 더 많이 포함되어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래요. 전 세계에는 320종 이상의 꿀이 있는데 벌이 어떤 꽃에서 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종류와 효능이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는 밤꿀과 아카시아꿀, 자파꿀, 피나무꿀, 유채꿀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특히 밤꿀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아 위염에 좋고 향긋한 아카시아꿀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뛰어나요. 몸속 염증 치료에는 완숙꿀이 으뜸이에요.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예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나요? 따뜻한 우유와 꿀을 저녁에 함께 드시면 해결돼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뀌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우울증 해소뿐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인 각성 호르몬을 억제해요. 하지만 우유만 먹으면 몸속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이때 꿀을 타서 드시면 효과가 높아져요. 꿀 자체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우유의 아미노산과 잘 흡수되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해 주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꿀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우유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대요. 두 번째는 계피예요.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促진해요.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 치료와 생리통, 관절 통증 등의 효능이 좋아요. 아침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실 때 꿀을 넣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계피와 꿀을 추가하면 관절염 완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높아져요.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꿀과 계피 가루를 섞어 먹게 한 결과 예전에는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들마저 통증이 완화됐고 일부는 단 일주일 만에 통증이 개선됐대요. 한 달 후엔 거의 대부분 환자들의 관절염이 호전됐고요. 계피는 혈당을 낮춰 주기 때문에 꿀과 함께 드시면 건강하게 당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계피의 항산화 물질들이 꿀의 항염 효과를 극대화하고 혈관 내 염증 수치를 낮춰줘요. 따뜻한 성질의 꿀과 계피가 함께하면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 저림이나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의 증상 완화에 아주 좋아요. 단, 계피 섭취 시 주의하세요. 과다하게 먹으면 두통이나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고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계피에는 간 독성을 유발하는 쿠마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유량이 낮지만 카시아 계피에는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차로 드실 때는 수정과에 넣는 카시아 계피는 피하세요. 실론 시나몬의 하루 섭취량은 오지 정도가 적당해요. 계피꿀차 만들기. 꿀과 시나몬 가루를 4:1 또는 8:1 비율로 섞어 3일간 숙성시키고 따뜻한 물에 한두 스푼 넣어 희석해서 마시면 돼요. 또는 물 한 컵에 꿀 한 큰술과 실론, 시나몬 반 티스푼을 타서 마셔도 좋아요. 계피의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좋은 성분이며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진대요.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건조한 기침을 보습하는 작용이 있어서 폐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 만성 기침에 좋아요. 차가운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면 기관지가 냉해지면서 근육이 수축해 기침을 하는데 생강은 호흡기의 혈류를 촉진시키고 묽은 가래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요. 생강을 잘게 썰어 꿀에 재워 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시면 좋아요.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은데 생강은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올려주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밤에 섭취하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단, 감기로 열이 나는 경우나 평소 열이 많은 체질, 당뇨가 있다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꿀생강 라떼 만들기. 우유를 좋아하신다면 꿀과 생강청을 넣은 라떼를 만들어 보세요. 달콤하면서도 든든하고 따뜻해서 몸을 데우는데 아주 좋아요. 생강과 계피는 모두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죠. 또 꿀과 우유의 조합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트립토판 성분은 꿀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불면증이 완화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줘요. 무릎 관절이 시리거나 콕콕 쑤시고 어깨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은 계피를 넣은 꿀생강 라떼가 보약이 될 수 있어요. 꿀 한 스푼과 우유 한 컵, 생강청 한 작은, 술, 계피 가루를 약간 준비해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재료를 넣고 계피 가루를 뿌리면 완성이에요. 특히 아침에 드시면 효과가 더 높아져요. 네 번째는 무예요.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져요.
특히 가을과 겨울에 먹는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날이 추워지면 감기로 인한 기침과 통증 등으로 기관지가 상하게 되는데, 특히 가래가 많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해요. 이때 무와 꿀을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가 튼튼해지고 호흡도 편안해져서 기침과 가래 등을 가라앉혀 면역력에 아주 좋은 보약이 돼요. 무의 맵고 아린 맛은 신이 그린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항염 효과가 있어 기관지를 튼튼하게 강화시키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는 등 호흡기 질환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무에는 면역력 강화에 최고인 비타민C도 풍부한데, 꿀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요. 비타민C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말랭이 차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마시는 것도 최고예요. 특히 껍질 부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므로 꼭 함께 사용하세요. 무꿀청 만들기. 깨끗이 씻은 무를 껍질째 잘게 채 썰어 꿀을 자작하게 부어준 다음 일주일 정도 상온에 두고 숙성해서 드시면 돼요.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고 면역력에도 최고예요. 5번째는 마늘이에요. 찬바람만 나면 기침과 가래가 끓는 분들 계신가요? 마늘을 꿀과 함께 먹으면 기침과 가래를 잠재우고 면역력과 원기 회복에 좋은 보약이 돼요.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항균 작용과 약해진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걸 막아주고, 살균력 또한 탁월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줘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항암식품 1위로 마늘을 선정할 만큼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과 항산화 물질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대요. 특히 폐암과 간암, 위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래요.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이 특유의 알싸함 때문에 많이 먹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의 마법이 일어나요.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맵고 자극적인 맛과 알싸함을 잡아줄 뿐 아니라 입과 위의 자극을 덜어줘서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꿀에는 티아민이 풍부한데, 매운맛을 내는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강력한 피로 회복 성분인 알리티아민이 생성되고, 그 시너지가 폭발하여 체내 흡수율이 최대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높아진대요. 주변에서 마늘 주사를 맞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주사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운동선수나 바쁜 연예인들이 자주 찾을 만큼 피로 회복 효과가 뛰어난데, 마늘 주사의 핵심 성분이 바로 알리티아민을 생체 이용률을 높인 푸르설티아민이에요. 그러니 집에서도 알리티아민이 듬뿍 담긴 꿀마늘을 직접 만들어 드시면 돼요. 꿀마늘 만들기. 껍질 벗긴 마늘을 깨끗이 씻어 찜기에 넣고 10분 정도 쪄요. 마늘을 찌면 특유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단맛도 생기며 먹기도 편할 뿐 아니라 위장 자극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10분간 찐 다음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이고 마늘을 꺼내 한 김 식히면서 수분을 제거해 주세요. 소독해서 완전 건조한 밀폐 용기에 마늘을 넣고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면 완성이에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숙성이 대기제 시도 유계속 때문에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하루 섭취량은 마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 5개에서 9쪽 이내로 드시면 보약이 돼요. 또 마늘을 먹고 남아있는 꿀은 꿀차나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고요. 다만 당뇨가 있거나 열이 많은 체질 또는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신다면 지속적인 섭취는 피하는 게 좋은데요. 눈이 뜨거워지거나 혈압, 혈당이 오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꾸준히 먹기만 해도 몸이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꿀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꿀은 정말 천연 보약이에요. 항암 효과부터 소화기 건강, 구강 건강, 당뇨 관리,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잖아요. 특히 잠들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먹으면 세포가 회복되고 몸이 건강해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천연 벌꿀을 선택하는 거예요. 탄소동이온소 비율을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숙성 꿀이나 완숙 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꿀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우유, 계피, 생강, 무, 마늘과 함께 드세요. 각각의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큰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만 1세 미만 어린이는 절대 꿀을 먹으면 안 되고요. 성인은 하루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당뇨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고요. 꿀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16도 이상에서 보관하시고 쇠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천연 벌꿀은 온도가 내려가면 결정이 생겨 딱딱해지는데 이건 변질된 게 아니니 그대로 드시거나 약한 불로 녹여 드시면 돼요. 진짜 꿀을 고르실 때는 제품 라벨의 탄소동이온소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마이너스 23.5% 이하면 천연 벌꿀이에요. 사양 벌꿀은 영양 성분이 적으니 천연 벌꿀을 선택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15일 이상 숙성된 숙성꿀이나 50일 이상 숙성된 완숙꿀을 선택하시면 더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밤꿀과 아카시아 꿀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밤꿀은 위염에 좋고 아카시아 꿀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뛰어나요. 몸속 염증 치료에는 완숙꿀이 으뜸이고요. 꿀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에 좋고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관절염과 수족냉증에 좋아요. 꿀과 생강을 함께 드시면 만성 기침에 좋고 꿀과 물을 함께 드시면 호흡기 질환에 좋아요.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해요. 꿀생강 라떼는 특히 아침에 드시면 효과가 더 높아지는데 생강이 체온과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이에요. 무릎 관절이 시리거나 어깨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은 계피를 넣은 꿀생강 라떼가 보약이 될 수 있어요. 계피를 선택하실 때는 카시아 계피보다는 쿠마린 함유량이 낮은 실론, 시나몬을 선택하세요. 카시아 계피는 간 독성 수치가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해야 해요. 실론, 시나몬의 하루 섭취량은 5지 정도가 적당하고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강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올려주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밤에 섭취하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단, 감기로 열이 나는 경우나 평소 열이 많은 체질, 당뇨가 있다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마늘도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하루 5개에서 9쪽 이내로 드시면 보약이 되지만 당뇨가 있거나 열이 많은 체질 또는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눈이 뜨거워지거나 혈압, 혈당이 오르는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꿀은 천연 보약이지만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절하게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만 1세 미만 어린이는 절대 금지, 성인은 하루 한두 스푼, 천연 벌꿀 선택, 쇠 숟가락 사용 금지, 직사광선 피해 보관 등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꿀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우유, 계피, 생강, 무, 마늘과 함께 드세요. 각각의 조합마다 특별한 효능이 있으니 본인의 증상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불면증에는 꿀우유, 관절염과 수족냉증에는 꿀계피차, 만성 기침에는 꿀생강차, 호흡기 질환에는 무꿀청,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는 꿀마늘을 추천드려요. 종합적인 효과를 원하신다면 꿀생강 라떼에 계피를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저녁마다 꿀을 꾸준히 먹고 자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단, 필요 이상의 당분은 살로 가거나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한 스푼 정도만 드시고 다른 단 것들을 절제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관절염으로 힘드신 분, 만성 기침으로 괴로우신 분,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의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 함께 드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